분수를 만들 수 있어요. 이제 있는데 같은 크기 분수 두 번째죠. 보시면 생각 열기, 이 생각 열기가 늘 문제가 돼요. 진짜 뭐지 이런 이제 어리둥절한 상황들이 자꾸 나오는 거죠. 길이가 같고 눈금이 여러 개 있는 낚싯줄에 아래에서부터 전체 길이 3분의 1이 되는 곳에 찌를 달려고 합니다. 찌를 어느 곳에 달아야 할지 알아봅시다. 이 이제 생각 열기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데 어, 이제 사실이 아닌 자연스럽지 않은 상황들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낚싯줄에 이런 눈금이 있는 지금 보면 매듭이 지금 지어져 있죠.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죠. 낚싯줄이 투명하게 물고기들이 봐도 보이지 않도록 했는데 이렇게 이제 매듭이 져 놓으면 그런 데서 드러나겠죠. 보이고 동일하게 매듭을 지어 있는 낚싯줄 전체 자체가 없고 그다음에 찌라는 거 이게 뭐 낚시를 한 번도 안 간 애들도 있고 특히 여학생 같은 경우에 찌가 뭔지를 당연히 모르죠. 여기 그림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고 찌를 왜 단다라는 거지? 3분의 1에 되는 지점에 게다가 이제 3분의 1에 되는 지점에 찌를 달지를 않습니다. 예, 찌의 위치는 이제 0점을 맞추는 건데 어, 그거는 약간 이제 뭐 추의 무게 어떤 낚시를 하느냐 뭐 그다음에 찌에 어떤 종류의 찌를 갖고 있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0점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뭐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3분의 1을 달지도 않기 때문에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자체가 인위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3분의 이렇게 해놓고 이제 3분의 1이라고 하니까 이제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이제 길이에요. 예, 선이란 말이죠. 갑자기 이렇게 이제 나오기보다는 넘버 라인 수직선상에서 이게 이제 이때는 0하고 이제 1이 있으면 이게 어, 여기가 이제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뒤에 나오네요. 2분의 1.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제 4분의 2. 뭐 이런 이제 어떤 방식의 수직선 상에서 위치를 나타낼 수 있는 그것을 이제 충실하게 배워야겠죠. 근데 생각 열기는 그런 거 배우기 이전에 생각을 하라는 건데 그러니까 그 어떤 호기심을 주거나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모호한 상황들을 주는 거예요. 아니, 뭐지? 이런 그러면 그것이 어, 더 좋은 개념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어떤 자극이라든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어리둥절하게 만들면 오히려 이제 학생 의욕이 더 떨어지는 것이죠. 뭐지?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인위적인 주입된 어떤 지식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 틈바구니에. 어리둥절한 상황에서 그냥 이론을 어, 그냥 설명을 듣고 그냥 뭔가를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죠. 3분의 1과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어 보시오. 3분의 1과 크기가 같은 분수. 보죠. 아래에서 3분의 1이 되도록 색칠하고 분수로 나타내어 보시오. 3분의 1이 되도록. 이게 이제 이 그림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게 이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제 세로 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색칠된 부분이 3분의 1인 거죠. 0에서 1 사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예요, 하나. 우리가 이게 1로 인식할 수 있는 동의를 하는 거죠. 이만한 종이 띠를 1이라고 하자. 얘는 몇 개인지 세봐야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거기다가 이만큼을 이만큼이 같은 거니까 6개 중에서 이제 2개. 9분의 2. 그 다음에 이렇게 세보면 9분의 3이 되겠죠. 9분의 3은 다 같은 크기의 분수다. 3분의 1과 크기가 같은 분수의 특징을 이야기해 보시오. 무슨 말이야? 아마 아직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같은 크기의 분수는 분자 분모에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여전히 같은 크기이다. 이게 이제 크기, 양이란 뜻이거든요. 분수가. 그거를 명확히 이해해야 되고 이게 조각이다라는 거를 또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3분의 1과 같은 크기 분수를 만들어 보시오. 이제 만들어 보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가 않죠. 이건 어, 주입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지 말고 이게 제가 이제 수학 감각 분수, 뭐 책이나 뭐 분수 카드를 통해서도 소개를 했는데 관찰을 많이 하라고 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만큼을 이제 3분의 1은 이만큼이죠. 그렇죠? 3분의 1. 그러면 이거를 투명 카드로 겹쳤다고 생각했을 때 새로운 카드는 이렇게 이제 2분의 1이죠. 이만큼이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그냥 반쪽을 냈다. 이렇게 반쪽을 냈다. 그렇죠? 이렇게 반쪽을 냈다. 그러면 이게 2분의 1이 얼마가 돼요? 3분의 1이 이 보시면 색칠된 부분도 2배 쪼개졌고 전체도 이 세 개도 2배 다 쪼개진 거예요. 분모 분자가 동일하게 다 2배씩 더 쪼개진 거죠. 2배 잘게 쪼개진 거죠. 2배 잘게. 그래서 이 그림을 원래 이제 처음에 있던 게 3분의 1, 이 쪼갠 그림이 2배씩, 2배씩 이걸 자꾸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배 쪼개면 어떻게 됩니까? 3배 쪼갠 거는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3배를 쪼개면 이 3배씩 쪼개죠. 3배씩 쪼개면 동일하게 쪼개진다라는 것이죠. 분모 분자가 동일한 규칙, 동일한 법 적용을 받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등분을 해버리면 가로 세로에 일반 카드와 투명 카드가 겹쳤을 때 이런 것들을 관찰할 수 있다. 자세한 거는 사실 제가 이제 수학관과 동영상을 올려놨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이 교과서만 봐서는 이런 걸 관찰함으로써 몇 배씩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수가 곱해지면 같은 양이다. 이거를 이해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것이죠. 활동 두 번째는 12분의 6과 같은 크기의 분수를 만들어 보시오. 수직선에 12분의 6인 곳에 점을 찍고 분수로 나타내 보시오. 이제 점을 찍고 위치를 0이죠. 1까지. 이게 0에서 1까지 몇 등분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우리 아이들에게 세 보면 요거를 셉니다. 요거 이게 딱 세로 막대 요거를 센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세는 게 아니고 이게 거리 길이기 때문에 이 간격을 세도록 아이들에게 훈련을 좀 시켜줘야 돼요. 아이들에게 훈련을 요만한 길이에 대한 개념이라는 것이죠. 이 막대기가 아니고 막대기 개수가 아니고 근데 아이들이 당연히 몰라요. 처음에는 다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그냥 당연히 막대기 개수를 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란을 조금 가질 수 있죠. 이게 몇 등분 했는지에 대한 개념은. 그래서 이제 6이니까 6개를 12개를 반드시 확인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에 이제 점을 찍어야겠죠. 수직선상에서는 어떤 위치값, 점은 위치값만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12분의 6이 된다. 근데 갑자기 이제 12분의 6인 곳에 점을 찍고 이렇게 하면은 이 두 번째 문제는 12분의 6인 위치에 점을 찍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일한 위치에 이제 점을 찍으라는 것이죠. 동일한 위치에. 근데 이 문제 자체가 친절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수직선상에서 분수를 처음 다루는 아이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6분의 3이 이 점에다가 친절하게 하려고 하면요. 먼저 생뚱하게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분수를 표현하고 점을 찍으라고 하면 어려워요. 아이들은. 그러니까 여기다 점을 찍어 놓고 이게 12분의 6이다. 여기다가 점을 찍어 놓고 이건 몇 분의 몇일까? 이렇게 차근차근 해줘야 되는 것이죠. 하나, 둘, 셋, 넷, 4분의 그래서 점을 찍어 놓고 이건 몇 분의 몇일까? 이제 4분의 2. 이 점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점의 위치. 그러니까 0에서부터 얼만큼 갔는지, 0에서부터 얼만큼 갔는지가 위치값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점은 우리가 이제 여기에는 수학적인 여러 가지 이제 개념들이 있는데 길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선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또 0과 1 넘버 라인을 표현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수직선상에서 위치값을 갖는 건데 위치라는 거죠. 위치. 그 위치는 길이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란 말이에요. 0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이거는 이제 2분의 1 2분의 1 12분의 6과 같은 크기의 분수의 특징을 이야기해 보셔요. 이것도 다 이렇게 뭐랄까요? 주입하고 있는 질문이에요. 12분의 6과 같은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어 보시오. 여기 이제 갑자기 약분의 개념이죠. 이게 나누기로 직접 연결이 될 수 있느냐? 어렵죠. 아이들에게는. 이 수학, 이 자체가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네모칸을 쳐놓고서 이거를 원리를 이해하게 했다라고 한다고 하면 정말 이거는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훨씬 더 많이 훈련을 해야 돼요. 훨씬 더 많이. 그리고 이게 나누기의 개념인지 아이들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누기를 물론 배웠다고 하더라도 좀 친절하게 다시 리마인드 시키고 나누기의 의미를 알려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묶음이란 말이죠. 이게 예를 들면 이게 6이 12분의 6에서 이제 6개를 한 묶음으로 이렇게 묶었잖아요. 이렇게 한 묶음으로. 그러면 두 묶음 중에 3묶음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넘버라인 상에서는 이것이 묶음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선은 면적, 어떤 부피 면적에 비해서 더 추상화된 개념이에요. 훨씬 더 추상화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직관성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떨어진다. 조금 더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원래 이제 나누기는 우리가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에서 이렇게 이제 2개씩 묶었잖아요. 이렇게 2개씩. 이거는 이제 6 나누기 2죠. 이게 3이 되는 거죠. 2개씩 묶었다는 얘기는 6 안에는 2가 몇 번 포함되어 있느냐? 그렇죠? 그런 포함 관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묶었다. 몇 개씩 이제 묶었다. 이런 표현을 나누기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근데 이게 이제 너무 섣부르게 어, 간 거죠. 아이들이 이 그림을 통해서 이 수직선 그림을 통해서 이런 패턴을 관찰하기는 되게 어렵고 이건 인위적으로 이 수 자체가 어떻게 해서 12분의 6이 6분의 3이 됐는지 인위적으로 가르치는 거죠. 인위적으로. 어쨌건 이거는 이제 제가 수학 감각에는 잘 아이들이 훈련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스스로 훈련할 수 있도록 패턴들을 많이 주었거든요. 그거를 참고해 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12분의 6을 저도 이제 난감한데 이게 두 개씩 묶으면 이제 6개가 되잖아요. 예를 들면 2씩 나누면 여긴 3개가 되고 6이 되겠죠. 여기는 3개씩 두 번째는 3개씩 묶으면 2가 되고 전체가 4개가 되겠고 그렇죠? 3씩 나누면 3씩 여기는 이제 6씩 나누면 그렇죠? 6씩 나누면 2분의 1이 되겠죠. 하여튼 교과서만 봐서는 이 원리를 이해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분수 고치기인데 분모와 분자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면 크기가 같은 분수가 됩니다. 분모와 분자를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면 크기가 같은 분수가 됩니다. 곱하거나 같은 분모 분자에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이제 크기가 같은 분수가 된다. 분모 분자 0을 곱해버리면 그냥 다 0이 돼버리죠. 그래서 0을 제외한. 0은 어떤 크기나 양을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닌 것이죠. 크기가 같은 분수 3개씩 만들어 보시오. 이제 이거는 뭐 계속 인위적으로 주입돼서 곱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아이들이 이제 곱하기 이제 부모 분자에 곱하기 2를 하고 곱하기 3을 하고 곱하기 4를 해서 곱하기 2를 하면 4는 8이 되고 6이 되겠죠. 3을 하면 12가 되고 9가 되고 4를 하면 16이 되고 또 4를 곱하면 12가 되고 근데 이제 아이들을 제가 만나서 이렇게 분수 같은 크기의 분수를 물어보면 뭐 이게 이해를 통해 가지고 했거나 어떤 감각을 통해서 충분한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거의 개념이 없어요. 예, 거의 배웠더라도 뭐 왜 그렇지 이런 거에 대한 스스로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고 따라온 애가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주입된 거기 때문에 그냥 한번 배우고 잊어버리고 기초가 거의 없다고 보여질 정도로 같은 크기의 분수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 이유는 교과서에 이렇게 너무 빠르게 그냥 주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을 주입하듯이 주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그런 상태가 아닌가, 이런 의심을 좀 갖게 되네요.